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6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황운전이라고 하는 영웅소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7번에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영웅소설에서 여기서 주인공이 이 글 제목이 황운전이니까 일단 주인공 이름은 황운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문 다 읽어보면은 황운의 배필인 설연이라고 하는 여성 주인공이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그건 다 읽어본 다음에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영웅성을 부각한다. 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뿐만 아니라 즉 조력자 초월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병법을 활용하거나 날씨, 지형 등의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부각되어 흥미가 더욱 고조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적대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 그러면 일단 읽어가면서 적대자가 누구인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서사적 긴장감도 드러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받거나 또 자기 스스로 어떻게 초월적인 능력 발휘한 거나 아니면 또 날씨, 지형, 또 병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적대자를 어떻게 궁지로 몰아넣는가 이렇게 대응을 시켜가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의 선지 속에서는 이 보기를 살짝 말을 비틀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오답선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걸 짐작을 하면서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송나라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송나라 역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한족 왕조, 송나라 아니면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하여튼 앞전의 줄거리도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막바로 다짜고짜 황운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황운이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을 쫓아가자 아주 큰 불이 난 모양입니다. 화염을 쫓아 아니탄 것이 없고 가족 30여 명이 죽었고 동네 사람이 겁내어 다 도망하였는지라 아주 큰 재앙을 만났네요. 황운이 하늘을 우러러 일장 통곡한 후 헤아리기를 이는 진권의 소행이니 진권의 소행이니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건 바로 진권이 적대자겠죠. 네, 그래서 제가 적대자는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권의 소행이니 이곳에 있다가는 남은 재앙을 면치 못할 것임에 사명산을 찾아가려니와 아마 분명히 사명산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가면 이제 도수를 가르쳐주는 조력자가 아마 계실 겁니다. 사명산을 찾아가려니와 종적이 없어가면 설소조가 나의 존모를 몰라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라서 반드시 몸을 보존지 못하리니 그렇죠. 아마 설소조라고 하는 자기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연인이 이제 자기가 만약에 죽은 줄로 잘못 알고 또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생사를 알게 하고 가리라 하면서 여기 이제 스몰 a가 나옵니다. 절구라고 하는 게 한시죠, 한시. 절구 10여 수를 지어서 설현의 집 후원에 들이치고 해서 이 절구 10여 수 한시에 대해서 이것이 서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36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 아직 살아있고 다만 더 큰 재앙을 피해서 도망간다 그런 내용을 한시에 적어가지고 서른 집에다 남겨놓고요. 이날 사경에 떠나서 사명산도로 향할새 몇 날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한 사람이 사자를 타고 이게 신부름꾼 사자가 아니고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사자를 타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라. 황운이 노인을 따라 수리를 들어가더니 높은 벼랑 안에 이르러는 그 노인이 채를 들어 사자를 친즉 사자가 두어 번 뛰놀리며 벼랑 위에 올라가는지라. 사자도 보통 사자가 아니고요. 일단 독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노인이 바로 황운이 찾아가라고 하는 사명산 도인이 맞겠구나 그런 짐작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이 노인의 정체가 사명산 도인이라고는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기 전에요. 일단 아까 전에 절구 10여 수 스몰 a로 묶인 부분 36번을 한번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네, 36번 a가 바로 절구 10여 수 바로 황운이 설현한테 남겨둔 한시인데요. 일단 a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풀어보겠습니다. 선지 1번 황운이 설현에게 자신의 안부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죠. 나 아직 살아있다. 그걸 알리기 위한 수단. 답 1번 바로 나왔네요. 근데 오답률이 54%입니다. 너무 1번이 너무 황당하게 쉬워서 그런 거예요. 일단 그래서 아마 더 뒤를 읽어보니까 아마 더 헷갈리는 선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1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가장 적절한 걸 찾는 문제니까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오답률이 54%를 차지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쉽게 이렇게 절구 10여 수에 대한 거 해결하고 다시 한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자가 벼랑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봤고요. 황운이 능히 오르지 못하여 벼랑 안에서 방황하더니 문득 본즉 벼랑 사이에 큰 길이 있거늘 황운이 길을 쫓아 들어가며 살펴본즉 수십 장 벼랑 위에 백수노인이 앉아 청이동자, 푸른 옷을 입은 동자, 청이동자에게 옥피리를 불게 하거늘 황운이 섬돌 아래로 나아가 재배하니 노인이 문득 동자를 명하여 산령을 부르라 하시니 산 위에서 쫓아 큰 사자가 내려와. 그러니까 큰 사자가 산신령이었던 모양입니다. 큰 사자가 내려와 노인 앞에 굴복하는지라. 노인이 꾸짖기를 누구를 꾸짖겠습니까? 바로 황혼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를 꾸짖는 겁니다. 이게 기억으로 묶여 있습니다. 내 이미 이 산을 지킬진데 진토미생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하게 하면 옳을 소냐. 바로 여기서 진토미생, 즉 바깥 세상에 하찮은 미물 같은 사람, 바로
황혼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마 요즘 시대 말로 하자면 뭐 듣보잡 같은 사람 그런 말일 겁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왜 이런 바깥 사람을 함부로 출입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사자를 꾸짖는 내용 바로 기억 35번의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35번의 1번입니다. 기억. 노인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자를 책망하고 있다. 네. 사자의 역할은 뭡니까? 저렇게 바깥 사람, 듣보잡 같은 사람을 함부로 산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사자의 역할인데 왜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저런 사람이 들어오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한 거 기억 맞겠습니다. 자, 계속 질문 갑니다. 네, 이렇게 방금 기억에서 노인이 사자한테 황혼을 가리켜서 진토미생이라고 하니까 황혼이 발끈하는 장면입니다. 네. 네, 그 얘기가 좀 이따 이어지죠. 하니 사자가 그 듣기를 다음에 화가 난 마음이 등등하여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거늘 어흥하고 달려들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서 자빠지거나 기절할 텐데 황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혼이 급히 몸을 날라 벼랑 위에 올라가 꾸짖기를. 자, 여기서 잠깐 보면은요. 아까 보기에서 초월적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땅바닥에서 벼랑 끝까지 어떻게 금방 날아서 올라앉겠습니까? 근데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황혼은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니은을 보겠습니다. 이제 황혼이 발끈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속인이라 하더라도 방금 전에 그 노인의 말로 바꿔치자면은 진토미생이겠죠. 아무리 속인이라 하더라도 어찌 명산에 출입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못 들어가느냐 그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 비록 용렬하나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아노라. 아주 사자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멘트입니다. 하여튼 이게 니은 부분 35번의 2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35번의 2번 황혼이 사자 꾸짖는 얘기죠. 네, 너 같은 것쯤은 곤충으로 아노라 그런 내용 꾸짖음으로써 앞선 노인의 말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네, 발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질문 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황혼이 몸을 날려서 내려가며 손을 들어 사자의 머리를 치니 사자가 휘파람을 길게 하고 간데 없는지라 그제야 황혼이 도사의 술법인 줄 알고 다시 노인 앞에 나가 이르되.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황혼이 사자의 머리를 치니까 사자가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황혼의 초월적 능력이 아닙니다. 황혼이 사자 머리 치면은 보통 사자 같으면 더 화가 나가지고 으르렁하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텐데요. 그 머리 한번 맞고서 그냥 휘파람 길게 불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도사의 술법이구나. 황혼이 알았다는 거니까 이렇게 사자가 황혼한테 머리 한 대 맞고 사라진 거는 그 황혼의 초월적 능력이 아니고 도사의 초월적 능력으로 그렇게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제가 도사의 술법 여기에 빨간 줄 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네, 다시 이제 황혼이 노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자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자는 가강한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사명선 도인을 찾아가다가 길을 그릇들을 싸우니 바라건대 존구는 아득한 인생을 인도하소서. 자, 여기서 아직 자기는 이 노인이 사명산 도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독자는 벌써 짐작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자기가 이 노인이 사명산 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아직 지금 찾아갔는데 길을 들어 싸우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번의 3번 선지 이것이 이제 바로 답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빨간 줄 쳐놨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5번의 3번 선지입니다. 황후는 자신과 대화하는 노인이 사명산 도인임을 깨닫고가 아니고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사명산 도인임을 깨닫고 그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답을 쉽게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가겠습니다. 네, 노인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사명산을 찾아가느뇨? 황혼이 이르기를 사명산 도인을 찾아 제자가 되어 술법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노인 이르기를 리을입니다. 리을. 그대 제주를 보니 그만하여도 세상이 용납할 것이요. 이제 시절이 태평하거늘 술법을 배워 무엇하려느뇨? 하고 묻는 얘기 35번에 4번 선지가 있는데 바로 또 밑에 또 미음이 곧바로 나오니까 미음까지 본 다음에 이제 같이 4번, 5번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황혼이 이르기를 미음입니다. 헌원씨도 치유의 날을 만나고 주나라 문왕도 훈족의 침입을 당하여 계시니 비록 태평시절이라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함이 옳으니이다. 바로 헌원씨 주나라 문왕 자세한 내용 몰라도 고사를 이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까지 35번에 4번, 5번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35번의 4번 선지 노인은 황혼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황혼이 술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씀. 5번 선지 미음입니다. 황혼 고사를 활용하여 그렇죠. 헌원씨가 나왔고 주나라 문왕이 나왔습니다. 고사를 활용하여 태평한 시절에도 위태로움을 대비하는 것이 즉 유비무왕 같은 그런 얘기죠.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역시 5번도 맞고 선지 3번 정답이 확실하겠습니다. 계속 중략 앞부분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혼이 사명산 노인을 찾아가는 이유를 말하니까 이제 노인이 웃으며 이르기를 그러할진대 나를 따라오라 하거늘 그제야입니다. 그제야 황혼이 사명산 도인인 줄 알고 노인을 따라 한 곳에 이르러는 팔문둥각과 진법과 검수를 배우니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삼형산 도인이 역시 우리가 짐작한 대로 바로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중략 부분 앞부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지금 34번, 5번이 인물에 대한 내용일지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보기 문제 중에서 37번 1번 선지가 있으니까 먼저 인물에 대한 내용일지 문제 중에서 34번, 5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네, 34번은 5번 선지입니다. 황후는 청이동자의 도움으로 벼랑에서 삼형산 도인을 만난다. 자, 일단 삼형산 도인을 만나는데 청이동자가 도움을 주었습니까? 이게 땡입니다. 자, 청이동자는 뭐 할 때 나옵니까? 그냥 또 삼형산 도인이 청이동자한테 옥필이 불라고요. 옥필이 불라고 할 때 그 얘기만 나오지 황혼이 이렇게 도인을 만나는데 또 삼형산 노인의 정체가 바로 도인임을 알아채는데 뭐 전혀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5번 선지는 땡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중략 이유를 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속에 적절한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기가 나왔던 아까 7번의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네, 중략 부분 앞까지만 보고 풀 수 있는 1번 선지. 황혼이 삼형산 도인에게 팔문둥갑과 진법과 검수를 배우는 것에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이 드러나겠군. 뭐 그대로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고 일단 중략 부분 줄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략 부분은 아까 전에 설소조, 황혼이 자기의 안부를 남겨놨던 바로 설소조가 나오네요. 설연은 양철 등의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 자, 그러니까 횡액을 피했다고 하니까 역시 양철도 적대자, 빌런 중에 한 명이겠습니다. 양철 등의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가 태양산에 가서 도수를 배운다.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 황후는 삼형산에 들어가서 도수를 배웠고 여자 주인공 설련은 태양산에 들어가 도수를 배웠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보충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왜 양철 등의 횡액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마 양철이 자기 아들한테 아들 통해 가지고 설현한테 구원을 했는데 설현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철이 반발심을 가지고 아마 설현의 아버지를 귀양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설현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설현이 양철 등의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 지금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도수를 배워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진권 또 그 형제인 진권은 반역을 꾀하고 이에 황제는 설현을 원수해 황후를 부원수해 명화 이들을 토벌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삼형산에서 도수를 익히던 황혼 그리고 태양산에서 도수를 익히던 설현 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유형의 영웅소설에 늘 나오는 얘기지만 여성이 이렇게 아주 큰 직책, 더군다나 남성보다도 직책이 높습니다. 근데 오히려 남자가 부원수고 여자가 원수인데요. 혹시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모티프가 있죠. 바로 남장을 하는 겁니다. 또 변복이라고 말하죠.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문에 나오지 않지만 설현도 역시 이렇게 원수로 이병덕이 앞서가지고 남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황제가 이 설현이 여자라고 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웅소설 구조가 중략 부분 앞부분에는 남자 주인공 얘기가 나오고 또 중략 이후에는 여주인공 얘기가 나오고 딱딱 남주인공, 여주인공 분량이 이렇게 중략 부분 앞뒤로 해가지고 반반씩 갈라지는 게 그런 형태가 요번 고3 평가원 6월 모의고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요번에 이대봉전이 나왔는데요. 남자 주인공 이대봉, 또 여자 주인공 장혜왕 이렇게 역시 각각 또 서로가 활약을 하면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그런 구조하고 역시 이번 고2 황혼전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설현이 더 높은 직책이 돼가지고 이렇게 역적들 토벌하러 떠나는 장면 계속 보겠습니다. 네, 첫 줄입니다. 바로 원수가 아까 설련이죠. 여성이 지금 남장을 한 상황이고요. 네, 물론 지문에 안 나오지만 하여튼 계속 여기서 원수는 이제 설련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늘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원수가 조서를 읽어 장졸 등을 다 알게 한 후 진영을 죽인 연유를 황제께 전하고 그럼 아까 진걸 악당 형제들 중에서 일단 진영은 아웃이네요. 그래서 제가 진영은 이미 죽고 아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꼬리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치 문제에서 뭐 누군 죽고 누군 사로잡히고 도망가고 그런 걸 잘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인물의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뭐 잡혔는지 그런 거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진권을 잡을 계획을 생각하며 자, 여기서 스몰 B가 나옵니다. B, 천서 옥갑경 뭔가 좀 비범한 책이겠죠. 천서 옥갑경을 보다가 문득 일계를 생각하고 계책을 생각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이르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천서 육갑경 아까 전에 절구 10여수, 즉 황혼이 설현에게 남긴 한시에 대한 거 물론 36번의 선지 1번 답은 찾았습니다만 하여튼 B로 또 묶어 있는데요. 이 천서 옥갑경은 여기까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지문을 다 읽어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정답은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문 다 읽어본 다음에 좀 가볍게 천서 옥갑경에 대한 36번의 나머지 선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원수가
명령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80만 병이 각각 부대 하나씩 대령하되, 자, 부대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래 같은 거 담는 큰 자루입니다. 네, 부대 하나씩 대령하되 5월 22일 술시에 웅주를 파하리라. 자, 여기서 술시가요, 참고로 말하자면 저녁입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사이입니다. 자, 그때 파하리라. 웅주입니다. 웅주. 제가 이제 여기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도 또 내용물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일단 공간적 배경, 장소가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이때는 5월 21일이라 딱 그날이래요. 네, 진걸이 진권에게 이르기를 금일은 을사일이니 만일 김효시에 큰 비 내리기 시작하면 술시까지 올 것이며, 자, 김효시가요, 묘시는 오전 9시부터 7시까지인데 아까 술시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니까 거의 뭐 12시간 14시간 지난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하루 종일 비가 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큰 비 시작하면 술시까지 올 것이며 성안의 수도를 신직하라. 그러니까 물길을 단단히 주의하고 살펴라. 경계하라. 그런 말입니다.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날씨라고 써놓은 것이 아까 보기에 이렇게 주인공인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를 또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나오네요. 이 큰 비가 내리는 날씨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나 보겠습니다. 하더니 과연 묘시 말에 큰 비가 시작하는지라 이날 인시에 원수가 일시 제군을 재촉하여 잠깐만,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지금 여기서 수도를 신직하라, 이거는 원수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서련이 한 얘기가 아니고 진권에겐 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파트에서 영웅이 주인공이 날씨를 활용하는 장면도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인공이 날씨를 활용하는 장면, 큰 비를 활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한 파트는 진건이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파트는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인시가 바로 묘시보다 바로 딱 한 클릭 앞입니다. 그러니까 인시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고요. 묘시가 그 뒤를 이어서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찌감치 준비했다,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 서련이 원수가 일시 제군을 재촉하여 조반을 먹이고 아침밥 일찍 먹이고요. 각각 부대에 모래를 담아 대령하였더니 술시되매, 즉 이제 아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됐습니다. 술시되매 연하여 큰 비가 내려 평야에 다 물이 불어 넘치는지라 성안에 큰 냇물이 미쳐 나오지 못하여 원수가 영을 내리며 80만 병이 일시에 몰에 넣은 부대로서 수도를 곳곳에서 막으니 물이 흐르지 못하여 성을 넘는지라. 자, 막 성에 지금 물이 차서 넘쳐 흐르는 장면입니다. 네, 진권이 큰일 났겠죠. 바로 계속 이어집니다. 진권이 대경하여 살짝 위에 올라 물을 피하나 어두운 밤에 당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다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더니 문득 전선장, 여기서 선자가 배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함을 이끌고 즉 군함들 이끌고 누가 도와주러 왔네요. 양달, 아까 양철 나왔습니다만 같은 패거리 같습니다. 하여튼 양달의 진권의 위급함을 보고 전선 10여 척을 성곽 아래에 대건을 진권이 진걸과 더불어 겨우 장사 50여 원을 데리고 동쪽을 바라고 달아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웅주에서 성에 피신해 있다가 성 안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물이 차서 넘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걸이 지금 도망가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원수가 진권의 달아남을 보고 군사를 분부하여 막은 물을 투고 성 안에 들어 성상에 청도기를 세워 백성을 두루 살펴 위로하고 정병 10만을 모아 급히 진권을 쫓아가니라. 자, 이제 진권은 어디까지 갔나 보겠습니다. 진권이 동호에 다다라 청홍성에 온 거 했더니, 자, 여기서 아까 지금 웅주에서 도망와가지고 지금 청홍성까지 왔습니다. 네, 문득 군사가 보고하되 서련이 이미 성 아래 결진하였다 하거늘 진권이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원수가 진권이 청홍성의 들물 보고 동호 지도를 살펴보고 들여보는, 아까 전에 보기에 바로 기영을 활용한다 할 때 바로 그 얘기가 나왔네요.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중장을 각 분발하여 신면에 매복하여 여차여차하라. 바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지형을 활용하는 지금 전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여차여차하라 하고 스스로 대군을 거느려 오주입니다. 아까 웅주가 아니고 오주입니다. 오주에 진을 치고 싸움을 도두되 진권이 마침내 나지 아니하더니 20여일 만에 식량과 말을 먹일 풀이 부족해져 군마와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지라. 이에 진권이 배수 일전을 생각하고, 즉 배수진을 치고 이제 죽을 각오로 싸우는 도리밖에 없는 거죠. 다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즉일에 진걸로 선봉을 삼고 양철로 후군장을 삼아 잔병 5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청하거늘 원수가 활용하기를. 자, 또 병법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보기에 병법을 활용한다고 했죠. 병법에 궁구막추라 하니, 여기서 궁구막추, 각주를 보면요, 피할 곳 없는 도적을
쫓아 말리는 뜻 다시 보겠습니다. 네, 피할 곳 없는 도적을 쫓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도망갈 길을 열어주어라 그런 뜻이겠네요. 네, 병법에 궁구막주를 하니 도적의 길을 열어주고 뒤를 쫓음이 가하리라 하면서 병법을 활용하는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군사를 거두어 길을 열어주니 진권이 의심하여 여기서 혹시 내용물질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니까 옳거냐고 뭐 그렇게 금방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심을 합니다. 하여튼 의심을 하면서도 싸우지 않냐고 급히 이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오주로 갑니다. 오주. 근데 아까 오주 방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설련이 지금 매복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오주. 이제 딱 보면 이제 진권은 죽었구나 그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급히 오주로 달아나는지라 원수가 그제야 각진에 호령하여 기고를 세워 급습하니 여기서 기가 깃발 고는 북입니다. 기고를 세워 급습하니 진권이 황망분주할 즈음에 소하규환 우사춘 등이 일시에 이 사람들은 다 설현 측의 장수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일시에 힘차게 돌진하여 나아가 진걸과 진권과 양철부자 등을 다 산채로 잡았건을 원수가 진걸을 효수하고 일단 순서가 이렇습니다. 진걸, 진권, 양철 다 일단 산채로 잡힌 다음에 일단 진걸은 설현이 목을 베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진걸 아웃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꼬리표 해놨습니다. 근데 진권은 일단 죽이지 않았습니다. 진권을 함거에 넣어 즉 주인을 싣고 가는 수레죠. 함거에 넣어서 경사로 보내고 원수는 뒤를 쫓아 휴군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승을 거두고 계산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 풀기에 앞서서 그럼 그 뒷이야기 과연 설현이 자기 정체를 언젠가 밝힐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네, 이렇게 설현이 돌아오니까 천자가 잔치를 베풀어 주고요. 또 황혼하고 황혼하고 설현들한테 각각 황실의 공주들하고 결혼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제서야 이제 설현이 자기가 사실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임을 밝히죠. 근데 또 천자가 그거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다 그걸 이해하고 나중에 설현하고 또 황혼의 부친이 귀양가 있지 않았습니까? 귀양가 있던 그들의 부친이 이제 돌아올 때 같이 둘이 결혼하라고 허락을 하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뒷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렸고 나머지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34번으로 갑니다. 34번 인물에 대한 내용을 친 문제. 아까 5번은 적절한 것이 아닌 걸로 일단 답이 아니고요. 선지 1번 보겠습니다. 진걸 악당 중에 한 명이죠. 진걸을 웅주에 머무르다 원수에게 사로잡힌 다가 아니고 나중에 잡힌 것은 나중에 사로잡힌 다음에 죽임을 당한 것은 맞는데 이 머무르다가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일단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동호 쪽에 청송성으로 도망갑니다. 청송성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오주로 도망갔다 거기서 잡히는 거죠. 네, 이렇게 장소가 틀렸습니다. 1번 땡이고요. 그 다음 선지 2번입니다. 진권은 성에 물이 잠겨 성을 버리고 달아나. 이거 맞겠습니다. 답은 선지 2번이겠네요. 이렇게 막 성이 물에 차서 넘치니까 마침 또 양철이 도와줬죠. 네, 그 얘기가 지금 양철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양달. 바로 그게 선지 4번에 나오네요. 양달이 이제 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진권 일당들을 태워주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양달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선지 4번 같죠. 양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권에게 닥친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도와주러 왔습니다. 네, 도와줬습니다. 배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 전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배를 끌고 와서 도와줬죠. 그러니까 4번 선지도 땡이고요.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원수는 큰 비를 올 것을 예측하고 그렇죠. 술시까지 큰 비를 올 것을 예측한 것은 맞는데 백성들과 함께 대피한 것이 아니죠. 이들 대피가 땡이고요. 여기 백성은 왜 났겠습니까? 일단 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진권 일당이 성을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놀란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 그런 장면에서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위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네, 같이 대피한 대상이 아니죠. 네, 34번 쉽게 답 2번 찾았고요. 35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35번 했고 이제 36번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네, 36번 이미 절구 10여수 A를 가지고 답은 찾았는데요. 일단 계속 천서 옥갑경 나머지 부분 있는 것 같이 보겠습니다. 네, B는 선지 2번입니다. 원수가 진권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역할을 한다. 천서 옥갑경을 보고서 진권 일당을 잡을 계획을 생각하면서 이제 군종들에게 병사들에게 이렇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병사들이 장졸들이 그 곡절을 모르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대상은 진권이라기보다는 장졸들이겠죠. 네. 장졸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니까 내가 왜 이런 계책을 내는가. 그러니까 장졸들이 지금 일단 곡절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지 4번입니다. A는 황혼이 설현에게, B는 원수가 황혼에게 상대방과 한 약속을 일비워주는 역할. 이게 A건 B건 간에 약속과는 관계가 없죠. 선지 4번, A는 황혼이 설현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거 아까 밑에 못 봤습니다만 일단 이건 A는 맞습니다. 황혼이 설현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건데요. B는 원수가 장졸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는 역할. 내가 옛날에 전쟁에서 이러이러한
공을 세웠고 뭐 그런 얘기, 자기 무용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B도 역시 땡기고 일단 B가 땡기겠습니다. A는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선지 5번입니다. A와 B는 각각 황운과 원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 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거 알려주는 기능 전혀 없습니다. 그 A, B 둘 다 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에 대해서 다시 보자면은 일단 4번 선지는 맞겠는데 B가 틀렸기 때문에 결국 틀린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오답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밑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쉽게 풀 수 있다는 게 바로 1번 선지는 A만 가지고 나왔는데 벌써 A만 가지고 딱 적절하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절구 10여수는 황운이 서련에게 자식 안부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만 가지고 이건 B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만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답률이 50% 넘어간다는 건 좀 의아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오히려 이럴수록 간단하게 1번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오히려 뒤에 거를 안 봐야지만 이렇게 더 혹시나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함정에 낚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기가 있는 37번을 가겠습니다. 네, 다시 37번 보기가 있는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딱 지문을 읽기 전까지는 일단 주인공 하면은 그 제목을 따라서 황운이라고 하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었는데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로 황운의 그 배필이 될 사람 설련이라는 여주인공이 또 있었습니다. 하여튼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1번 선지는 아까 맞다고 했고요. 선지 2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정병 10만을 모으고 여기서 원수는 설련이죠. 네. 설련, 네, 여주인공입니다. 원수가 정병 10만을 모으고 신변에 매복하라고 지시하는 것에서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주인공의, 자, 여기까지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주인공의, 그렇죠. 이게 제가 거꾸로 보고 있네. 일단 지금 넘겨봤습니다. 다시입니다. 선지 2번입니다. 원수가 정병 10만을 모으고 기고를 세워 급습하는 것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 영웅성. 자, 이게 슬쩍 흘려가다 보면은 이거 그냥 뭐 맞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3, 4, 5번은 또 역시 답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답률이 54%가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오답률이 또 54%가 나왔냐? 바로 이렇게 여기서 초월적인 능력인지 여부는 잘 봅시다. 이렇게 정병 10만을 모으고 기고를 세워, 즉 깃발하고 북을 세워서 급습하는 거는 능력이 뛰어난 장수는 인간 세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삼국지도 보면은 이런 능력을 가진 장수들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초월적 능력 같은 거 이거 슬쩍 끼워넣어 가지고 오답선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이렇게 아까 황운이 이렇게 벼랑 위로 그렇게 뛰어 올라서 앉는 거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딱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지 2번이 답인데, 이제 이걸 그냥 지나쳐 버릴 경우에는 3, 4, 5번도 다 맞는 것이고 하다 보면은 다시 한번 1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은근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지 3번 보겠습니다. 원수가 동호 지도를 보고 신면에 매복하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그렇죠. 지도를 보고 하는 거니까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비범. 이건 초월적인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이니까 이건 초월적인 것은 아니고 비범하면 맞는 거죠. 예, 맞고 선지 4번입니다. 싸움을 청한 진권에게 원수가 궁구막주, 즉 도망가는 적한테 길을 열어주라 라는 병법으로 대응하는 곳에서 주인공의 지략이 부각되어 독자의 흥미가 고조되는군요. 이것도 맞는 말씀. 선지 5번입니다. 웅주에서부터 우주까지 이어진 원수와 진권의 전투에서 주인공과 적대자 간의 서사적 긴장감 드러나는군요.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 자, 이렇게 해서 황운전 고2 6월 모의고사 고전소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